자,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국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하면서 상당히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제 쪽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잠정치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3분기 실질 GDI가 전분기에 비해서 2.1% 증가했습니다. 2009년 3분기 이후 최고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좋게 나오고 있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이 굉장히 지금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경제는 지금 우리가 상반기와 달리 경제는 경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까지 포기를 하게 되면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는 이제 상반기 때는 이제 그러니까는 막 봉쇄, 차단, 자가격리하면서 경제에 이제 타격을 입혔는데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 활동까지 안 하게 되면 더 힘들다 보니까는 경제 활동은 가능한 한 어쨌든 간에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전 세계에서 사실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 제조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좀 덜 타격을 보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는 사람들 간의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은 되게 서비스 분야들이거든요. 네. 근데 제조업은 아무래도 이제 공장에서 생산해가지고 상품만 보내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제조업이 좀 그나마 지금 이 경제를 좀 이끌고 있고요. 앞에서 소개했듯이 이제 3분기 성장률이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속보치로 발표할 때는 1.9%였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요. 예. 근데 이것을 2.1%로 그러니까 0.2%포인트로 상향 조정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11년 만에 최고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뭐 기저 효과도 있습니다. 2분기에 워낙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3.2%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예. 앞에 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3분기는 지금 역대 최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수치 자체보다는요. 저는 이 3분기 성장률은 어쨌든 간에 수출이 만들어낸 겁니다. 2분기도 수출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었고요. 3분기가 그러니까는 성장률이 그러니까 회복된 것도 수출 때문입니다. 수출을 빼고 나서 보게 되면 내수는 여전히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그런 점에서 예.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이제 경기는 내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수출 실적하고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수출이 말씀하신 대로 1등 공신이었습니다. 환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수출이 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수출 실적을 보게 되면요. 9월 달부터 이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한테 제게 이제 발표되는 수치는 이제 11월 달에 이제 4.0% 증가했다는 이 수치인데요. 네. 이거는 그냥 한 달 총 수출액입니다. 그러니까 날짜와 관계없이요. 근데 우리가 10월 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추석 연휴가 끼었었잖아요. 예. 그 1, 2, 3일이 그러니까 연휴를 쉬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일을 안 할 게 아닙니까, 사람들이요. 공장도 문 닫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한 날짜를 고려해가지고 계산해 보게 되면은 9월 달에 4.1%, 10월 달에 5.6%, 11월 달에 6.3% 이렇게 지금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수출이요. 네. 이렇게 되고 있는 이유가 아까 죄송합니다. 했듯이 제조업 때문입니다. 제조업 경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다 지금 이렇게 제조업 경기가 좋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몇몇 나라는 일본만 지금 약간 아직 좀 덜 회복이 됐는데 뭐 미국, 중국, 유럽 다 지금 심지어 아세안 국가들도 많이 지금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 재난 때문에 경제 활동을 그동안에 그러니까 굉장히 억압하다가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봉쇄도 풀고 오르면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고 또 이제 억제됐던 억압받았던 소비가 좀 살아나면서 그러니까는 제조업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수출에 좀 이제 우리가 이 최근에 이제 환율이 지금 이제 급락하고 있잖아요. 네. 말씀하셨듯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인 게요. 우리나라 무역 흑자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1월 달까지 무역 흑자가 이 무역 흑자액이요. 지난해 1년치를 이미 초과했어요. 예. 그러니까 무역 흑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달러를 벌어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국내 유입되니까 아무래도 달러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한국 경제가 괜찮다는 이러한 평가 속에서 외국인들 자본이 그러니까는 이 금융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라든가 뭐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인들의 그러니까 이 그 돈들이 우리나라 증권 투자에 굉장히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것도 달러를 이제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한국 경제에 대한 좀 이제 그 이 괜찮은 인식이 반영된 걸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K 방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졌잖아요. 예. 이런 점도 수출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예, 그 부분이 최근에 수출이 올해 이제 이 하반기에 수출 개선에서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수출을 했을 때 과거에는 가격을 가능한 한 낮춰가지고 가격 경쟁력으로 되게 수출을 많이 끌어올리고 그랬었는데요. 예. 최근에는 보게 되면 수출 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수출 단가라는 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단가 하게 되면 하나당 그러니까는 가격을 이제 의미하듯이요. 네. 수출 상품 하나당 그러니까는 그 가격을 이제 수출 단가라고 하는데 이게 8월 달부터 지금 이게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11월 달에는 15.1%나 증가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상품들을 가격을 제값을 받고 지금 팔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유럽의 명품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상품 가격을 낮추지 않아도 잘 팔리듯이요. 예. 팔리듯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증가했는데요. 이걸 주도하는 게 말씀하셨듯이 K-방역이나 K-뷰티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보게 되면 이제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가요. 바이오 헬스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수출 순위에 있어서 13위였었습니다. 10위권 밖에 있었는데 네. 바이오 헬스가 9위로 안으로 껑충 뛰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의료기기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지금 신뢰를 얻다 보니까는 예. 의료기기의 수출 단가가 한 80% 이상이나 뛸 정도로요. 굉장히 그러니까는 품질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신뢰도가 증가한 거죠. 상승한 거죠. 예. 거기다가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작년에 그러니까 19위였었는데 이게 16위로 뛰어 올랐고요. 네. 이건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소위 말해서 한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면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들 산업들이요. 대개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했던 것은 대기업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산업들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좀 이제 그러니까 숨통이 좀 트이고 있는 거죠. 그나마요. 국내에서는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고용을 많이 이제 창출하는 하나의 분야다 보니까는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수출 구조가 상당히 바람직하게 개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이미지가 좋아서 그럴까요? 똑같은 제품이라도 우리나라 제품이 좀 더 비싸게 팔리고 있나 보죠? 맞습니다. 그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이게 수출 단가와 관련된 건데 우리나라 수출이 고부가 가치화가 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선진 국가들 상품들을 보게 되면은 다 제 가격을 우리가 받고선 파는 것을 우리가 부러워했었는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상품도 지금 그러한 이 상황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특히 보게 되면은 그 미래 산업과 관련된 분야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반도체에 이제 필요한 이제 MCP 제품 부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러니까는 그 수출 단가가 높아지는 하나의 대표적인 이 제품이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이 산업 중에서 OLED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격이 그러니까는 이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92%나 올랐으니까요. 거의 100가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똑같은 상품 양을 수출해도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수출액이 그러니까 크게 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코로나가 없었던 해보다도 그러니까는 지금 6.3%나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이건 사실 굉장히 우리가 높게 평가할 부분인데 이게 여기에 1등 공신이 수출 단가가 증가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최근의 수출 증가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상품이 지금 상당히 점진적이지만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 주력 인재니까 수출 산업하게 되면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석유화학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에서 좀 이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미래 산업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2차 전지라든가 아니 로봇이라든가 이런 게와 더불어가지고 2차 전지나 로봇보다도요 농수산식품이라든가 화장품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수출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농수산식품이나 화장품 이런 것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하는 것이고요. 지금 섬유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섬유 산업이 어렵잖아요, 국내적으로요. 예. 그런데 이제 섬유 산업도 이제 그러니까는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어쨌든 선방을 좀 하고 있고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 관련 부분들이 좀 이제 그러니까는 숨통이 좀 튀어지는 이런 이제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이제 좀 미미한 수준이지만은 네. 그래도 작년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이제 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자, 3분기까지는 자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들이 계속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데요. 그러면은 4분기는 어떨까요? 4분기를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엿볼 수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지표가 지난주에 또 하나 발표된 게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PMI라고 해가지고요. 이 그 제조업 지수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2011년도부터 집계를 했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예. 제조업 그 구매 관리 지수가요.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는 청취자를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네. 기업체에 있는 구매 담당자한테 예를 들어서 구매부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기업에 보게 되면요. 네. 구매부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네 기업에 지금 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재고는 얼마나 있고 뭐 고용은 어떻게 지금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물건을 출하하는 건 어느 정도로 출하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주문은 얼마나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그 조사해가지고 이제 내는 건데요. 50 이상이면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가 이제 그러니까 팽창 국면으로 접어드는 거고 50 네. 미만이면 나빠지는 걸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제조업 PMI 지수는 이제 주로 이제 선행성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 이제 상황을 대로 이제 이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규 주문 같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대표적으로 이 PMI 지수를 주도하고 있는데 신규 주문이 자꾸만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신호로 잡히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12월 달에도 수출이 그러니까는 나쁘지 않을 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팬데믹 대유행으로 인해 가지고 타격을 보는 산업들은 이제 서비스 산업들이 이제 주로 많이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제조업은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이제 가동이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팽창으로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거죠. 네. 그 최근에 시장 조사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요, 우리나라의 11월 제조업 PMI 지수가 52.9로 나왔습니다. 201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잠깐 제가 소개한 건데요. 이게 이제 수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이 마킷이라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2003년도에 미국에 생긴 기업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영업을 했기 때문에 네. 2011년도부터 이제 이 수치를 통계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계하고 난 이후에 52.9를 이제 11월 달에 기록을 했는데 매달 초에 이제 이걸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네. 발표를 하는데 52.9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51을 넘었던 적이 딱 두 번 있었어요. 두 달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11월 달에 이제 두 번째 나온 건데 이게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대 최고치인데 이 제조업 PMI 지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조업에 그러니까는 앞으로 향후 그러니까 이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지표예요. 네. 그래서 PMI 지수가 발표되고 나면 바로 주식시장이 반응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행성 지표다 보니까는 네.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이제 움직이는 돈들이 되게 그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요. 최근에 그래서 이 그 주가가 굉장히 좋은 것이 유동성이 많이 풀린 이유도 있지만은 이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네. 지금 뭐 미국, 중국, 유럽, 뭐 일본은 아직 50 미만이지만은 그다음에 아세안 국가들 해가지고 대부분이 지금 일본도 지금 개선은 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수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50 아직 미만이긴 하지만은요. 그런 점에서 제조업 경기가 그나마 지금 세계 경기가 추락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는 버팀목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제조업 PMI 지수가 갖는 의미입니다. 네. 자, 내년 경기 전망도 상당히 밝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변수는 없을까요? 변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수입니다. 지금 내수는 우리가 이제 일반 국민들이 수출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가 내수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듯이요. 예. 내수는 지금 이 방역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수도권 같은 경우 2.5단계까지 지금 이제 올렸는데 그리고 3주 이제 12월 달 3주까지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이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 지속하기로 했는데 이게 조만간에 잡혀야지만이 근데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올 겨울 내내 이게 이 상황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요. 네. 내년 1분기까지가 결국 내수에 굉장히 좀 먹구름이 좀 낄 수밖에 없고요. 내수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이 성장률을 그러니까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는 것을 좀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내수를 좀 어떻게 살리는 방향으로 좀 정부가 좀 어쨌든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네. 자, 그럼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내년 수출 상황은 어떨까요? 한번 전망을 해주시겠습니까? 수출 상황은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수출은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고 반면에 이제 이 선진 국가들은 대개 이제 서비스 부분이 비중이 큰데요. 네. 우리나라는 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않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에는 타격이 심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여전히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산업 구조가 굉장히 고부가가치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수출 단가가 지금 그러니까 높아지고 있는 추세. 지금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이 수출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도 내년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망이 밝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